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0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7.61% 상승한 82,0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LG에서 치매 진단 키트 소식 뉴스가 나왔고요. 오늘은 넥사에서 코로나 백신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LB 관련주들이 최근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심은 LB가 좋기 때문에 LB 관련주도 좋은 모습이지만 또 플러스 이렇게 HBS 시스템에서 하나씩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더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질병을 없애는 LB그룹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애초에 이번 주를 예상을 할 때 단기 이벤트가 2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증선이 개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증 이슈였는데, 증선이 변수가 일단 연기가 되면서 단기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어요.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단기 이벤트성인 무상증자 효과가 돋보인 하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LB가, 그리고 L생도 마찬가지긴 한데, 무상증자한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월 16일 날 LB가 허위 공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종가는 하한가는 아니었습니다만 이후 또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다, 또 거래 정지가 될 것이다, 또 신라젠처럼 될 것이다 라는 악성 루머가 돌았고요. 2월 16일 이후 주가는 더 하락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1차 하락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왜 이 기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의심하면서 금융당국, 헤지펀드, 언론의 금피아설이 돌게 되었죠. 그러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당시 때요. 근데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가 못했죠. 그러면서 다시 하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2월 22일 진회장 주식담보대출 연기를 앞두고 주담대 연장 불가라는 소식에 진회장은 배우자 주식 매도로 주담대 일부를 상환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껏 대주주 매도가 없었는데 이유야 어찌 되었건 대주주가 주담대 상환하기 위해서 매도했더라도 시장은 좋게 반응하지 않았을 터 어찌되었건 진회장은 고육주책을 선택을 했죠. 회사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상증자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전략은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잠시 무상증자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사에서는 무상증자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신약 개발 과정에서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신약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데에 대한 주주들의 배려이고, 최근 일부 기사로 주가 급락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소명할 것입니다. 당장의 피해가 발생한 주주들에 대해 회사가 배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무상증자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증자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무상증자를 해서 지금까지는 단기적인 악재를 잘 이겨내서 일단 지금까지는 성공한 모습인데요. 일반적인 무증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최근 무상증자한 바이오 기업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박셀이고요, 두 번째가 셀리버리고, 세 번째가 동구바이오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크게 보시면 3개 정도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돼요.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예전에 100만 원이 넘었었잖아요. 그럼 사고 싶어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신규 상장주 역시 마찬가지인데 유통 주식수가 잘 없죠.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박셀바이오도 그렇고 동구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셀리버리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이렇게 신규 상장주잖아요.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무상증자가 주식 배당의 효과도 있습니다. 무상증자가 주식 배당 효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도 있는데 LB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회사에서도 밝혔잖아요. 주주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라고 밝혔는데, 일단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12월 14일 이날 무상증자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권리락이 이날 걸렸기 때문에 이날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무상증자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얘 같은 경우는 권리락 때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 같은 경우는 요런 1차 상승 다음에 큰 요런 2차 상승이 나와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겹 호재가 발생을 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LB도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LB가 나올 호재들이 사실은 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꽤 굵직굵직한 것들이 꽤 기다리고 있는데 LB도 연이은 호재가 한번 나와 보기를, 그래서 회사의 제 가치를 한번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다음에 셀리버리랑 동구랑은 좀 비슷한 케이스예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이날 1월 18일 날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고, 권리락이 이날 걸렸기 때문에 이날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시는데, 요 전날까지는 이렇게 상승을 해줬어요. 보시면 결정하고 큰 상승이 있고 권리락 때 빠지고, 그리고 보유해야 하는 날 일단 이런 음봉이 나왔고 권리락 때 갭상승이 나왔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 동구바이오인데, 동구바이오 역시 2월 15일 날 무상증자 결정을 하고 나름 한 번 더 파동이 있어 줬다가 이날 이날 갖고 있었으면 이제 무상증자 받을 권리가 생기시는 건데, 이날은 하락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권리락 때도 얘도 큰 상승을 해줬죠. 갭상승을 해줬죠. 보니까 박셀은 겹 호재가 나와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던 경우였고, 셀리랑 동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이 있은 다음에 권리락 이후, 권리락까지는 그래도 갭상승을 해줬지만 그 이후에는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LB는 일단 좀 전에도 살펴보셨지만 일단 무중으로 단기 위기는 회복을 거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 무상증자 효과로 단기 위기는 회복을 했으니까 LB의 본연 가치인 파이프라인의 빠른 상업화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시장 예측치는 상반기 내입니다. 상반기 내. 그러니까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 뭐 한 3달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상반기라고 하면은. 위암 말기 NDA 신청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양 남성암 이상 종료 후 빠른 상업화,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딜을 이을 걸로 예상되는 ITI 1000의 빠른 상업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시간에 잘 맞춰서 좋은 결과물이 한번 나오길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회사도 보시면 현재 LB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도 있는데요. 지난 25일 여기 배우자 매도가 있었을 때 회사의 발표 내용을 보시면요, 향후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 금융당국 조사건에 대한 명확한 소명으로 회사의 무혐의를 입증을 하겠다. 그래서 이 단기 악재를 주주 이익을 위한 회사의 단기 대응 방안 적극 모색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상증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단기 악재를 이렇게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요것들이 본연적인 LB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건데, 위암 말기로 NDA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건 이제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고요. 간암 1차 3상 올 연말 탑라인 발표 예정이고, 선양암 2상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내 만료가 목표고요. 교모세포종 임상 2상 역시 올 상반기인데 조심스럽게 3월로 예측은 합니다. 예측은 하는데 어저께 헐 박사 인터뷰를 보셔도 특별하게 답은 안 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필리아도 매출이 있었겠죠. 그리고 더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추가 확보, 이런 걸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겠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회사에서도 단기적인 문제점 그리고 장기적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잘 해결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문구를 읽으면, 그러니까 매도의 불가피성을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번 기회에 대부분의 주담대를 상환하는 것이 공매도 세력에 대응하고 주주의 가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라고 공매도 세력이라고 회사에서는 사실 잘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했다는 건 회사의 강한 의지가 좀 보이는 구문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입니다. 회사의 가치를 일부러 폄하시키고 낮추는 그런 모의를 이제는 좌지우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건 무상증자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금요일까지 보유하시면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시고요. 그리고 최근 흐름을 한번 봤죠. 박셀도 받고 셀리버리도 받고 동구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권리락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금요일 종가의 2분의 1로 동시효과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권리락 발생한 날에 일반적으로 갭상승이 크게 했죠. 동구도 그랬고 셀리버리도 그랬는데 꼭 그렇게 된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최근에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권리락 당일날 주식은 4월 1일날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가는 반토막으로 시작되는데 주식도 안 들어오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면 4월 1일 이전까지는 갑자기 마이너스가 크게 되실 거예요. 계좌상으로 보시면. 그래서 그런 거 안 눌러 하셔도 됩니다. 4월 1일 날 들어오시면, 주식이 들어오면 또 똑같아집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증선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만 해도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FDA 전 심사관 그리고 FDA 전 부국장의 자의적 해석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서 금융감독기관이 NDA 절차에 대해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증선위에 올라가 봤자 전문가들도 이렇게 조언을 했으니까 무혐의 처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 기대가 많았죠. 사실은 지난주만 해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증선위는 책임지는 것을 싫어하니까 검찰로 넘기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사안 자체도 개인적인 형사처벌로 끝나게 되죠. 최악의 경우는. 그래서 무혐의 나오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검찰로 넘긴다 하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또 연기가 되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래, 증선위에서 무혐의 처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혐의를 못 잡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판을 키웠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덮으면 자기 잘못만 부각시키는 꼴이다. 위협하게 언론에 넘어갔고 시장 교란했다는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어떻게든 혐의를 씌울 것이다 인데요. 내용을 잠깐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의적 해석과 허위 공시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이죠. 프리 NDA에서 명백히 실패라고 했는데 너네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니? 라고 회사에서는 첫 번째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임상학적 유의미성이랑 통계학적 유의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진 회장 역시 또 여러 방면으로 대해서 해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FDA 심사관 이장희 서울대 교수도 그렇고요. 안혜영 전 FDA 부국장 역시 마찬가지로요. 프리 NDA 미팅이랑 NDA랑은 관계가 없다. 그 실패가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혐의 허위 공시인데요. 허위 공시는 일단 법리적으로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공시 대상이 아니죠. 임상은. 그리고 자회사 엘레바에서 한 거 역시 공시 대상이 아니고 공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허위 공시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공시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금융당국은 실패한 임상을 보도 자료로 홍보했다면 이 역시 큰 범위에서 허위 공시이지 않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한 거고요. 근데 그 의혹은 사실 이게 2020년 9월에 생긴 법이기 때문에 LB랑은 상관이 없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모에서 베스트 오브 에스모를 받았다는 게 내가 준 상도 아닌데 그게 악용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허위 공시에 대해서도 성립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찌되었건 금융당국은 주가 부양하기에 사실상 실패한 임상을 성공이라고 홍보했다면 허위 공시가 아닌 불공정 거래인 사기적 부당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했는데, 사기적 부당 거래는 위계죠. 근데 위계는 법리적으로 좀 성립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반대 매매 유인이 있지 않겠느냐. 꼭 주식을 꼭지에서 팔아야지만 수익이 난 게 아니다. 손실이 안 나는 것도 수익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너네가 9월달에 성공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9월달 주식을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9월달 주식 담보 비율은 이미 763%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려면 140% 밑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반대 매매 유인도 없었다라는 게 지금은 일반적이에요. 어찌되었건 이런 것 때문에 증선위에서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높죠. 높은데 증선위 입장에서도 책임지기 싫어하니까 검찰로 넘기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최악의 경우는 그냥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냥 큰 흐름상 분위기상 금융당국의 무지로 보는 게 맞아는 보이는데, 어찌되었건 금융당국 입장도 이번에 판을 키웠는데 이렇게 덮는다면 자기들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매도권 좀 전에 설명드렸을 때 회사에서 공매도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2월 216 때 진 회장 해면 영상인데요. 이 내용을 보셔도 약간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는 보입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확인하고 검증하고 확신하는 과정이라면 금융당국의 문제 제기 또한 확인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검증받겠습니다. 제대로 검증받고 투명해지며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도도 되었겠다. 그동안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들을 모두 명확히 밝혀질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죠. 제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긴 하나 그다지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말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대매매 유인권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되고요.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한다고 했으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선이가 개최가 되었다면 주주연대 K스트릿 배츠에서 오늘 고발이 예정돼 있었죠.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HLB 주주연대가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금감원 자조국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기추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허위공시 혐의로 LB를 조사 중이란 보도가 나온 직후 주가가 급락했는데 조사 내용이 언론에 흘러간 것이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주연대와 K스트릿 배츠는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조국을요. 그리고 이미 법무법인과 계약이 완료됐고요. 고발 시점을 10일,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이었죠. 이날 증선이가 개최되기 때문이었는데 증선이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4일이 예정인데 그때는 아마 고소가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증선이 관련해서 마지막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2.16 사태로 헤지펀드, 금융당국, 언론 세 당사자의 금피아설이 나들고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기획과 연출에 의해서 금융당국이 언론의 정보를 흘려서 2.16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언론은 어떻게 이렇게 알려지면 안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금융시장 교란 방지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그런 기관이 왜 갑자기 증선이가 연기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는지 설명도 없고요. 그리고 애초에 허위공시라는 게 성립하기 힘들다는 걸 분명히 금융기관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불공정 행위로 몰고 있는데 허위공시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해서 2.16 사태를 만들었고 사실 2.16보다 2.22 사태가 더 크긴 합니다. 미수로 그치긴 했지만 2월 22일 날 대주주 매도가 나오게끔 유도를 했다.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유도한 건 아닌지, 물론 다행히 이제 회사가 무중으로 역공을 펼쳐서 지금 상태까지 이루어졌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의심의 눈으로 금피아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B 주주들은 코스닥에서는 이제 못 살겠다. 더는 못 살겠다. 나도 이제 정말 떠나고 싶다. 탈코스닥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판 게임스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들이 공매도 세력과 금융당국, 언론의 뿌리 깊은 불신이 원망, 분노로 바뀌면서 특정 종목을 급등시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공매도 파산을 꼭 보겠다라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사실은 있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김을 확 부을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가 문제이긴 한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제발 금융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그만하고 이제는 좀 신뢰를 회복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오늘 무상증자 그리고 증선이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